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정반대의 행동이 아니라 기이하다 못해 섬뜩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다면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면 섬뜩함이 배가 되겠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 오고 나서부터 벌어진 사건을 다룹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전근으로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마지막 졸업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웠지만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께서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물론 너무나도 싫었지만 그럼에도 이사를 가는 건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은 살고 있던 집보다 훨씬 넓었고 무엇보다도 단독주택 2층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제 방도 새로 생기게 되어 기대를 부풀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부터 빠르게 이사 준비를 하고 나서 이삿집 센터 차는 따로 가고 저희는 아버지 차를 타고 이사할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하게 되어 집을 먼저 둘러볼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은 꽤 넓어서 보자마자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혼자 쓰게 될 방도 나름 컸기 때문에 저 스스로 어디에 책상을 둘지 침대를 어디다 둬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했죠. 부모님도 집이 마음에 드셨는지 벌써부터 인테리어할 생각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고 저는 딱히 거들 건 없었지만 철무전부터 시작해 편의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거의 4-5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슬슬 이사가 마무리되었는데 막상 가구들이 다 배치된 집을 들어서니 역시나 기분이 좋더군요. 그날은 다같이 짜장면을 시켜 먹고 TV를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시점에 학교에 다녀와 새롭게 다니게 된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들어서자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뭐라 정확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이 골목을 걷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싸한 기분이 들면서도 차마 걷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왜 이럴까 싶었지만 골목을 걷는 내내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도 곧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잠깐 짬이 나서 빠르게 숙제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죠. 얼마나 흘렀을까? 방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 눈을 떴는데 잠결이었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순간적으로 비명이 나올 뻔한 걸 겨우 막았습니다. 엄마가 제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벽을 보고서 엄청 빠르게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처음 보는 엄마의 기이한 행동에 어쩔 줄을 몰라서 가만히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라고 몇 번이고 불렀지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책상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계속해서 혼자 읊조리고 있었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일단 정신을 차리고 불을 킨 다음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똑같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는 승빈아 왜 그래? 잠이 잘 안 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황해서 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방금 전까지 본인이 했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내일 학교 가려면 빨리 자야 한다고 하시고 불을 끄고 태연하게 나가시더군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는데 몇 분 동안은 방금 전 상황을 되짚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문을 열고 나가니 엄마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런 엄마의 표정을 가장 먼저 살펴봤는데 역시나 평소와 똑같더군요. 빨리 씻으라는 말에 화장실로 들어가 씻고 나와서는 밥을 먹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그날도 학교가 끝나자 곧장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골목에 들어설 때 기이한 감정과 생각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죠. 괜히 늦은 저녁에 아무도 없는 골목을 걷게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어제 왜 엄마 내 방에 있었냐고 물었죠.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셨고 어제 엄마가 내 책상 위에 꿇어앉고는 뭐라고 말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난 어제 잠에 들고는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저야말로 황당해서 어제 나랑 대화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었지만 마치 제가 잘못 보고 꿈이라도 꾼 사람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에는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그로부터 2주일이 흘렀을 때 또다시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고 또다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엄마는 이전과 똑같이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벽을 보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너무 빠르게 말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이 단어를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을 켜고 엄마를 붙잡았는데 엄마는 괜찮다고 이래야 너가 더 건강하고 좋은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하고 있다는 게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엄마는 외할머니와 종교 문제 때문에 아예 발길을 끊을 정도로 다퉜습니다. 외할머니는 독실한 신자셨기 때문에 엄마에게 매번 종교를 강요했는데 엄마는 그런 할머니가 싫어 단 한 번도 종교를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제 방에서 이상한 자세로 있으니까 섬뜩함을 넘어서 뭔가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엄마는 또다시 저한테 빨리 자라고 말씀하시고는 안방으로 가셨지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안방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셔서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죠. 정말 무섭고 소름 돋았던 건 아버지나 엄마나 두 분 모두 자다가 봉창 두들기고 있냐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 말을 믿지 않냐, 아무래도 엄마가 좀 아프신 것 같다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양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일단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방으로 돌아와 혼자 고심에 빠지게 되는데 걱정만 늘어날 뿐 당장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엄마 괜찮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엄마는 평소 그대로였습니다. 며칠을 불안에 떨던 어느 날, 그날은 학원을 가는 날이 아니라 학교가 끝나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쉽게 말해 그냥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TV가 깨져서 넘어져 있고 접시부터 시작해 식탁이나 의자까지 다 나뒹굴고 있더군요. 그런데 온통 깨지고 버려져 있는 거실 한가운데 엄마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모은 채로 새벽에 봤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유리가 있어서 차마 뛰어가지 못했지만 신발을 신은 채로 엄마에게 달려갔고 울면서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엄마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잠깐 저를 쳐다볼 뿐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한 대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도 퇴근이 가능한 시점이라 빠르게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거의 1시간가량을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한숨이라는 걸 모르던 나이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숨만 나오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체 엄마가 왜 이러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고 119라도 불러야 하나 아니면 정말 외할머니에게라도 말을 해야 할까 여러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고 아버지도 집안을 보더니 놀라시고는 엄마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당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눈을 뜬 엄마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기절했고 아버지는 엄마를 들쳐업고 그대로 달려서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던 엄마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일어났고 병원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하는 말에 아버지와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점심에 집안일을 다 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이상한 꿈을 꾸셨답니다.
거실에 있던 엄마가 초인종 소리에 인터폰을 보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 직접 대문을 내다봤는데 거기에 웬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더래요.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더라는 거지요. 잡상인인가 싶었지만 두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 있어서 일단 문 열린 버튼을 눌렀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여자가 계단을 2칸씩 뛰어넘으며 마지막에는 거의 날아오듯 위로 올라와 엄마의 머리채를 낚아챘답니다. 문을 닫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날아와서는 엄마 머리채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거실을 기점으로 안방, 제 방, 화장실까지 질질 끌려다니며 맞았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계속해서 엄마를 향해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물건들을 집어던졌는데 꿈인데도 어찌나 아프고 얼얼한지 머리가 다 뽑혀나가는 생생한 느낌이 난다고 하더군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머리가 뽑히는 아픔이 느껴진다고요. 여자가 엄마를 끌고 다니며 하는 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니년이 그렇게 정성없이 기도하면 되겠어? 그따위로밖에 못해? 죽어봐.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죽어봐야 내 말을 듣지. 체감상 거의 2-3시간을 끌려다니며 온몸을 두들겨 맞는데 이제는 강제로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라고 아니면 너희 가족 다 죽일 거라고 윽박지르더래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여자가 하라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제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에도 여자는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라고 네 자식놈도 죽일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던 기도를 계속했던 건데 신기하게도 성경이나 심경 같은 걸 단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던 엄마가 외우듯이 말을 했답니다. 물론 아무리 봐도 성경이나 심경에 나올 만한 구절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저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며 겁에 질려 있었고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퇴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으로 엄마를 모셔오고 급한 대로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고 바닥에 있는 유리 조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께서 휴가를 쓰시고는 어머니 대신 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서려고 하니 아버지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점심시간에 콜렉트콜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고 학원이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하니까 부모님 2분 모두 집에 계시더군요. 엄마 괜찮냐고 물었더니 엄마나 아버지 모두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당장 며칠 내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여기보다 좁아지고 제 방도 없어지는 곳으로 가니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엄마만 괜찮아지면 괜찮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빠르게 이사를 준비해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엄마의 이상 행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도 좋아져서 아버지나 저나 걱정 없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마음 아파하니 그 집에서 있었던 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답하고는 몇 년이 지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엄마가 해준 말이었는데 응급실에서 돌아온 날 아침부터 저를 학교에 보내고 부동산 문 열자마자 부모님이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사를 결정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 이 집에서 살던 여자가 동네에서도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자녀들을 학대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이죠. 무슨 종교인지 모르겠으나 매일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같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동네가 떠나가라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애들이 그 모습을 보며 무서워하고 있으니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애들을 때리는데 나중에는 집 앞 골목에 애들을 세워두고 다 보는 앞에서 애들을 때렸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리고 애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있다가 그 집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몇 시간 동안 애들이 없는데도 한 번도 찾지 않더랍니다. 문제는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까지 종교에 심취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은 다 써봤으나 끝끝내 빠져나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주면 애들이나 집안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종교에 다 쓰고 있으니 돈을 안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더 난폭해지고 집을 나간 적도 많았대요. 결국 애들을 친할머니 댁에 맡겨놓게 되는데 언젠가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쓰러져 죽어있는 아내를 보게 된 거죠. 그 옆에는 유서 같은 게 있었는데 본인은 영생을 위한 길을 걷게 되었고 남편과 애들을 저주하는 온갖 글을 써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약 한 달 만에 저희 가족이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엄마는 그 여자가 생전에 했던 악독한 짓에 시달렸던 것이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엄마는 더욱 종교를 멀리하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집을 옮기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옮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급하게 집을 사게 되었고 거의 10년 동안을 전근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계기가 되었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종교에 빠져 미친 사람이 원규가 되어 죽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네요. 굳이 따지고 보면 이상한 의미로 영생을 이룬 게 아닐까 싶고요. 가끔 종교 관련한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까지 버리고 자녀들을 학대할 일인가 싶네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다른 의미로 공포스럽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